세월의 강물은 흘러 흘러 바다가 되고 그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 아래에서는 때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법이다. 조선 땅에 살았던 세 명의 기생,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으되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긴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혼이 만나는 밤이 있었다. 때는 음력보름,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망원의 주막에서 세 여인이 마주 앉았다.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그들은 각자 살았던 시대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 여인은 거친 베옷에 검은 댕기를 늘어뜨리고 굵은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제주 바다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나는 김만덕이라 하오.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장사꾼이 되었지. 정유재란 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내 전 재산을 털어 곡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소. 창고에 쌓인 내 전 재산 비단, 은전, 값진 보석들을 모두 내놓고 육지에서 곡식을 사왔을 때 말이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제주 백성들 앞에서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었겠소?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정조 임금께서 나를 한양으로 불러 상을 내리시며 물으셨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모든 신하들이 금은보화나 벼슬을 바라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빙긋 웃었다. 전하, 소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그 소원은 금강산 유람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소이다. 제주 사람은 국법 때문에 섬 밖으로 나갈 수 없거든. 평생 제주 바다만 보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운명이었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늘 궁금했소이다. 육지의 높은 산들, 맑은 계곡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어떨지.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소이다. 그녀는 감격스럽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특별히 윤허해 주셨고 나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울었소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소이다. 진정한 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백성을 품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걸 말이오. 두 번째 여인은 화려한 금박 치마에 옥비녀를 꽂고 붉은 입술로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 주변에는 권력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장록수라 하오. 기생 주제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지 뭐요.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인생의 절정은 그 밤이었소. 연산군이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나를 옥좌 옆에 앉혔을 때 말이지. 이 여자가 과인의 마음이다. 라고 외쳤지. 그 순간 대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소. 그녀는 거만하게 웃었다. 갑자사하며 을사사하며 내 한마디 말에 고관대작의 목이 날아가고 가문이 몰락했다오. 나는 그때 신이 된 기분이었다오. 한 기생이 조선 탈도를 주무르는 그 맛을 알겠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착하기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소이다. 아름다움도 무기여, 간계도 무기가 된다오. 김만덕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끝이 어찌 되었소? 연산군이 쫓겨나자 그대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소? 그토록 권력을 휘둘렀는데 결국 민심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소. 장록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분노가 치밀었다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다. 화려한 금박 치마가 바닥에 흩어지며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건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오. 하지만 곧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권력자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밑에는 상처받은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무서웠다오. 기생이었던 내가 후궁이 되었을 때 모든 양반 귀족들의 경멸하는 눈빛이 내 심장에 꽂혔다오.
천한년이 주제를 모른다는 속삭임을 환청으로 매일매일 들었다오.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했다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짓밟힐 것 같았거든. 사화를 일으킨 것도 나를 무시하는 대신들을 제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오. 김만덕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악행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소? 장록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천대받고 살았던 기생이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 옆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좋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다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없어져 버렸다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다른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권력의 정점에서 신이 된 기분을 맛보았지만 동시에 매 순간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전전긍긍했다오. 그 두려움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오. 황진이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두려움이 그대를 괴물로 만들었군요. 하지만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잃는 법이지요.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권력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소? 장록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오?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오? 김만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지만 그대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쳐버렸구려. 장록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나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사랑과 백성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오. 결국 나는 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오. 세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권력과 생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세 번째 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술잔을 돌리며 시 한 수를 읊조렸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묵향이 풍겼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나는 황진이라 하오. 개성의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은 늘 시와 노래에 있었소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내 인생의 절정은 서경덕 선생과의 만남이었소이다. 처음엔 그 명망 높은 학자를 시험해보려 했소이다. 30년간 산속에서 면벽 수행을 하던 지족선사도 파괴승으로 만든 나였기에 처음에 나는 소문이 자자한 그 고결한 선비를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이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온갖 교태를 부리며 그분을 유혹했지만 서경덕 선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소이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대의 마음속에 진정 갈구하는 것은 무엇인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소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육체적 승리가 아니라 정신적 갈증이었다는 걸 말이오. 선생은 나를 기생이 아닌 한 사람의 구도자로 받아들이셨소이다. 신분도 성별도 초월하여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지. 그녀는 감격스럽게 말했다. 밤새도록 성리학을 논하고 시를 나누고 철학을 토론했소이다. 서경덕 선생과의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은 내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았소이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 나는 그분의 묘 앞에서 3년간 시를 지으며 애도했소이다. 그녀는 애틋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생과 학자의 스캔들로 여겼지만 우리가 나눈 것은 그보다 훨씬 고결한 것이었소이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고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
순수한 정신의 만남을 이룬 것이라오. 그녀는 우아하게 웃었다.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내 시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소이다. 몸은 썩어 흙이 되지만 시는 기억되는 동안 남는 법이니까. 그리고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도 영원히 남는 법이고. 장녹수가 비웃었다. 그깟이 몇 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오. 황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권력은 한때이지만 시는 영원하다오. 지금도 누군가는 내 시를 읊으며 사랑을 말하지 않소? 달이 중천에 걸렸을 때 세 여인은 술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며 내기를 제안했다. 녹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셋 중 누가 가장 오래 기억될지 내기해보지 않겠소?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나는 자비를 걸겠소. 굶주린 자를 먹이는 마음, 그것이 가장 오래 남을 것이라 생각하오. 장녹수는 교활하게 웃었다. 나는 권력을 걸겠소이다. 사람들은 힘센 자를 기억하지 않소. 황진이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아름다움을 걸겠소. 시와 노래, 사랑의 아름다운 말이오. 그것이 가장 오래 사람의 마음에 남을 것이오. 세 여인은 각자 마지막 잔을 들며 외쳤다. 김만덕이 말합니다. 나는 베푸는 자의 이름으로 살아남으리라. 장녹수도 말합니다. 나는 권세를 거머쥔 자의 이름으로 살아남으리라. 황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의 이름으로 살아남으리라.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김만덕의 유산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고 자선 사업가들이 그녀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익명의 기부자들이 김만덕처럼 하겠다며 성금을 냈습니다. 그녀의 자비는 시대를 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장녹수의 유산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역사책에는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미천한 기생 출신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파격적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어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황진이의 유산은 이렇게 꽃피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교과서에 실려 수많은 학생들이 외우고 연인들은 그녀의 시를 인용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개성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고 북한에서는 유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망원의 주막에서 벌어진 내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세 여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덕은 따뜻한 마음으로, 장녹수는 권력의 명함을 처절하게 맛본 여인으로, 황진이는 아름다운 예술혼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세상의 평가와는 별개로 각자는 각자가 지향하는 방법으로 자비든 권력이든 예술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달빛 아래 새 여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새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스쳐갑니다. 우리 모두는 때론 만덕으로, 때론 녹수로, 또 때로는 황진이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를 관통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도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101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